당신의 퇴직연금 수익률 마지막으로 확인한 게 언제입니까? 아마 대부분은 가입할 때 서류에 사인한 이후로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당장 내 계좌부터 확인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300조 원에 육박하는 대한민국 퇴직연금 시장이 평균 수익률은 고작 2%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10년 장기 평균 수익률 역시 2.07%. 지난 10년간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물가 상승률도 따라잡지 못한 채 잠자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잠시 후 같은 회사, 같은 직급의 두 동료가 단 하나의 생각 차이로 15년 뒤 어떻게 수억 원의 자산 격차를 마주하게 됐는지 그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이것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15년 차 대기업 부장 김성철 씨가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한 가장이자 직장인이었습니다. 회사 주거래 은행 직원의 권유로 IRP 계좌를 만들었고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잊지 않고 꼬박꼬박 추가 납입까지 했습니다. 세액 공제로 돌려받는 몇십만 원에 만족하며 자신의 노후 준비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큰 은행이 알아서 잘 굴려주겠지. 뭐니 해도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게 최고야. 그래서 그는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예금형 상품에 넣어두고 단 한 번도 그 안을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녀의 결혼 자금 문제로 우연히 금융 컨설팅을 받게 된 김 부장은 자신의 IRP 계좌 명세서를 보고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10년 넘게 부은 돈의 누적 수익률이 고작 20% 남짓, 연평균 수익률이 2%도 채 되지 않았던 겁니다. 컨설턴트는 무심코 한 경제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퇴직연금은 연평균 8%의 수익을 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숫자를 김 부장의 계좌에 대입해보니 만약 그가 미국인처럼 투자했다면 지금쯤 계좌에는 1억 원이 넘는 돈이 더 있어야 했습니다. 내 1억 원이 그냥 공중으로 사라졌구나. 김 부장은 단순히 방치하고 안전만을 추구했던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뼈아픈 결과를 낳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안심하고 있던 그 계좌가 실은 자신의 노후를 조용히 갉아먹고 있었던 셈입니다. 같은 부서의 박수진 차장도 처음에는 김 부장과 같았습니다. 은행에서 IRP 계좌를 만들고 예금 상품에 돈을 넣어뒀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제자리 걸음인 수익률을 보며 그녀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수수료는 매년 꼬박꼬박 빠져나가는데 왜 내 돈은 그대로일까? 그녀는 퇴근 후 틈틈이 퇴직연금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경제방송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퇴직연금 고수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증권사에서 IRP를 통해 실적 배동형 상품에 투자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먼저 은행에 있던 IRP 계좌를 수수료가 더 저렴하고 상품 선택의 폭이 넓은 증권사로 이전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지만 그녀는 자신의 노후를 남에게 맡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IRP 계좌가 가진 위험자산 투자 한도 70% 규칙을 지키면서 전 세계 우량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와 꾸준히 배당을 주는 펀드들로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조심스럽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박 차장의 IRP 계좌는 시장이 좋았던 작년에 15%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관련 보도에서 언급된 수익률 상위권 금융사들이 실제 성과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박 차장은 깨달았습니다. 내 노후는 은행 창구 직원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관심과 공부가 지켜주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이라면 이 두 사람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 부장과 박 차장이
엇갈린 운명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두 사람의 결과를 가른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차이는 금융사에 대한 고정관념을 깼는가? 입니다. 김 부장은 은행은 안전하고 증권사는 위험하다는 낡은 공식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수익률 통계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평균적으로 증권사가 은행이나 보험사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주로 예적금 위주의 안전 자산 판매에 집중하는 반면 증권사는 ETF, 펀드 등 훨씬 다양한 투자 상품을 제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저축이 아닌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했는가? 입니다. 김 부장에게 IRP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저축 통장이었지만 박 차장에게는 20년 뒤를 내다보는 투자 계좌였습니다. 이 관점의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한 경제지에 따르면 미국 퇴직연금 가입자는 자산의 80%를 주식이나 펀드 같은 투자형 상품에 운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반대입니다. 가입자의 88%가 원리금 보장 상품에 돈을 묻어두고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30년 뒤 내 노후 수령액을 2억 4천만 원과 6억 1천만 원으로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영상의 제목에서 말씀드린 이것 하나의 정체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퇴직연금의 진짜 주인 그리고 운용 책임자는 은행도 회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인지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금융사를 비교하고 상품을 공부하고 내 돈의 흐름을 고민하게 됩니다. 방치에서 관리로, 저축에서 투자로의 거대한 전환이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막막하게 느끼실 분들을 위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내 노후 자산 구출 작전 4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열어 내 IRP 계좌에 접속해 보십시오. 그리고 딱 세 가지만 확인하는 겁니다. 나의 총 수익률은 얼마인지, 내 돈은 지금 어떤 상품에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나는 매년 얼마의 수수료를 내고 있는지. 현실을 정확히 아는 것이 모든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증권사 IRP를 반드시 비교 목록에 올려두십시오. 지금 거래하는 은행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다양한 투자 기회와 높은 수익률의 가능성을 원하신다면 증권사 IRP 계좌를 반드시 함께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요즘은 계좌 이전도 비대면으로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원리금 보장 상품이라는 달콤한 유혹에서 한 걸음 벗어나십시오.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 내 자산의 일부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20년,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운용해야 할 내 퇴직연금의 대부분을 여기에 묶어두는 것은 물가 상승에 내 노후를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 투자가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ETF, TDF 같은 상품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은퇴 시점에 맞춰 알아서 자산을 배분해주는 TDF, 즉 타겟 데이트 펀드나 미국 시장 전체의 성장에 투자하는 S&P 500 ETF 같은 상품부터 소액으로 담아보며 투자의 감각을 익혀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한 경제방송에서 소개된 29.4%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올린 투자자는 금융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자신의 노후를 저축이 아닌 투자의 관점으로 관리했을 뿐입니다. 지난 10년처럼 앞으로의 10년도 2% 수익률에 내 노후를 맡겨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작은 관심과 용기를 내어 10%, 15%의 가능성을 열어보시겠습니까? 당신의 5년 뒤, 10년 뒤 노후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오늘 당신의 작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노후를 위한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과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소중한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모여 우리 모두의 노후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